안녕하세요. 커피와 톡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이며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세 번째 딸로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남은 채로 제 남매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들만이 공부시키는 분위기였고 딸인 저는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해보지 못하고 오빠와 남동생을 돕기 위해 저도 노력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께서는 현재 이미 영면하셨습니다. 20대 초반에 다니고 있던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나가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무섭게 느껴져 엄마에게 진술했더니 엄마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집안에 신이 내려와 대대에 걸쳐 전해진 집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병, 신의 징조로 받는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수술을 받게 되어 놀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던 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9살 때였을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흙을 퍼내면서 장난을 하는 도중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서 계속해서 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물고자 했는데 친구들은 그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조리가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나는 종종 살아있는 생명과 사라진 것의 연결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영혼들이 나를 인식하면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괴롭히기도 했으며 가끔은 죽지 못하여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 엄마는 항상 나에게 영혼들이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께서 이야기하셨다고 하신 것은 엄마께서 항상 밤에는 물을 끓여두고 누구에게 올려드릴지 모를 기도를 오래 기도하시곤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신의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방울을 흔드는 최우숲을 성성을 하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때 나는 22살이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좋아했고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나를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거부하셔서 내게 가스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받아 신의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내가 끊을 수 있는 신내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신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신께서 고통을 유발하셨다가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계시는 중이셨던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던 엄마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아파져요.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신에 의해 받은데도 끊어내야 하니 그 무게를 누가 알까요? 엄마의 눈물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당신 덕분에 제가 아프게 되었다며 해준 것도 없는 어미인데 따라온 저를 고생만 시키고 거기에 모자라서 아프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속죄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부등한 상황에 서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결국 머리를 푹 묶고 한복을 입게 되셨어요. 엄한 사랑을 받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그리고 영들이 보이는 증상 또한 많이 사그러져 있었어요. 서울에 돌아와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봉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한눈에 반해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먼저 결혼을 한 걸 축하해 주셨고 우리는 작은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어색했지만 간단한 여행 하나로도 즐기며 재미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동생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제 삶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삶을 책임지는 것도 또한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죄를 보며 존경스러워한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함께 합심하여 운영한 가게 사정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엄마는 그런 우리 부부를 보며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하시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가 아직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너무 예쁘게 바라봐 주셨고
과일이라도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작은 고사리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으셨죠. 딸이 아닌 나를 위해 아주 많이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찬장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세 개의 알이었어요. 산에 가서 밤에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하게 반질거리는 예쁜 알을 숨겨 저에게 주려고 갔다니까요. 남들이 이 알밤이 뭐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너무나 소중한 밤이었어요. 아직도 그 알을 먹여주셨던 손길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오신 분으로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시던 친절한 분이에요. 여자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뜻으로 시아버지를 따르고 참아주던 부친. 정말 대단한 분이시였다. 부모님도 그 정도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엄마는 제게 항상 시어머니가 덕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잘 대해야 한다고 자주 얘기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제사템이 우리 집에서 소마루가 생기게 되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 밤 어느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오셔서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말썽을 일으켰다. 올리신 그래요. 남편이 놀라서 시아버지를 제재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어디가 아니고 보을 잘했다고 집을 나가 내가 그렇게 가르쳐내느냐? 도망치는 우리 뒤로 육지거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밤중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뒤에서 안아드리며 달래줬어요. 며느리인 내가 못 볼 곳을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정말 미안해.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싶은데라는 뜻이겠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끄러운 밤은 지나갔어요. 그 일은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엄마께 연락이 왔어요. 제 집에는 별일이 없느냐며 물어보셨어요. 역시나 우리 엄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엄마는 조강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반이 그런 일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일을 어떻게 줄까?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엄마가요. 여기서 활짝 웃으시고 할머니께 찰 필요는 없어요. 너희의 어머님 잘 핏겠죠. 그러다가 퇴원했지. 친정 엄마는 할머니께 신을 모시며 계셨는데 신께 잘 기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반년이 지날 즈음에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내려와 준 겁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정말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중종 안부 전화를 드릴 뿐이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이셨어서 걱정이 되겠죠. 얘기하자면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며 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좋아하는 발등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어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후에 출산일이 다가와서 엄마께서는 식단일을 잠시 접어두고 저를 돌보기 위해 내려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시 부모님께서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그날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시아버지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딸내미를 낳았다고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 주셨군요. 얼굴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무당이니까 다 보는 거 맞나요? 내 운명줄이 얼마나 된다니까? 이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요. 아니, 무슨 질문을 하지 못할 건물도 아니고요. 이런 거 좀 부르면 많지 않아 볼 수 없습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를 찌푸리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말릴 수도 없는 일인 걸 알고 있었으니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니죠. 사돈데 잘 모르셨어요. 사돈 땡명줄이 그리 길지는 못하셔요. 10년 전에 이미 떠나야 할 형국인데 안 싸던 걸 잘 붙잡고 계시네요.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뭐, 어디 스제서 끼병줄이 짬내면의 출력을 몰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든 안에 많이 헛소리를 해서 죄 느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모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서 살기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인이 등장하여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집의 주인님은 이를 감안하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 용기를 드러내어 신을 감동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뒤척이고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걱정되어요. 집바닥에 가득한 가르침을 두어 놓고 창피하다면 숨기지 말고 나간다고 하시는데요. 이후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당신에게 잃은 말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셔서 제게 손짓을 하셔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아마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몸을 풀 수 있도록 친정에 가 있는 거겠죠. 당신의 남편한테는 모른다고 해놨는데 만약 제게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덧붙여 이렇게 전하는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신머져서 한참 울었어요. 어머님께서 부디 건강하셔서 마음을 푹 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돌아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저에게만 종종 하던 연락도 어느 순간부터 끊어버리셔서 촌어머님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건강만 하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첫 손주라고 이뻐하셨는데 제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이 흘러가나요? 좋아, 남편도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본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바람기 많은 모습에 항상 떨렸고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시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건 남편의 큰 형이자 저에겐 아주대님인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가겠어요. 아직 장가도 되지 못했던 큰 형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불편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큰형은 아버지의 모습에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큰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고 19살이 되던 해에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이 살아왔었는데 귀롭게 장례식에서 남아있는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의 큰형은 눈망울이 선명하게 부드럽고 남편과 닮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나와 마주한 시어머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식아, 왜 좀 여긴 어둡지? 뜬금없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어요. 글쎄요, 이 놈이 되지 30년이 넘도록 시애비를 비치 그분은 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오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 며느리? 너랑 내 남편도 별로 달라게 있어 아주비는 없는 사람으로 지고 살만한 사람으로 사니가 살만하지에 있는 아버지 형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지니니까 형도 저도 발길을 끊어 쪽으로 제발 기질 좀 그만하세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분해되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을 달래주며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안아주기만 했죠.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어머니 집에는 모르는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샵5씨께서 그분을 소개하며 새 마누라라고 하셨어요. 샤머니 이미 집을 나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새로 만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3년째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집처럼 드나들던 다방에서 만난 사람인데 후에 함께 도박장을 다니며 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다방에서 만난 여자랑 도박장을 다니며 정을 쌓는 것이 막걸리를 따는 것보다 더 황당하다고 들었어요. 했었어요. 집 나간 아내를 찾을 생각은 없고 바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저는 기가 차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아, 둘째, 내 얼굴 한번 보기 체액에 인뜬해. 그래 나다들래 인사 한번 받아보자. 본인이 마치 원래 이 집에 있던 터줏대감인 듯 말을 하는 새로운 시어머니란 사람의 언행에 해 애초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는데 화려한 장신구에 짙은 화장까지 정말 우리 시어머님과는 딴판이셨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언연하는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인사할 때였어요. 주방에서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에 제가 너무 놀라 기절할 줄 알았어요.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분은 명이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신해를 받으신 후로 오랜 시간 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온몸을 휘저었어요. 급격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친척분을 보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죽음은 이상했어요. 시집집이 원래 도깨비 집이라고들 했지요.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집이라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집을 보호해주는 영, 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영, 댁영이라고 하는 데는 너무 음산하고 축축한 영이 시부모님 두 분 사이를 맴도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와 제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미카 엄마가 부당 이실하는 거 맞냐? 네, 그렇죠. 저희 엄마께서 신을 못 믿고 개 소호하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렇대요. 그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엄마가 귀신을 보면 참으로 끝도 없이 키를 신이가 보인다고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혹시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희 집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제 주변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머님. 아니, 나는 오후 4시에 귀신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오싹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그래서 말을 하죠. 어머니의 이야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겪어본 적도 없지만 제게 귀신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척해야 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 잡아당깁니다. 네. 혹시 여쭤보는 것인데 아내가 이번에 2시에 아버지와 같이 거기에 티사나 이즈에서 토지에 대해 좀 투자를 했는데 말이죠. 투자한 돈이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칸테 씨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머니는 구슬 전문가이시어서 돈 관련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 생각은 시드게이터 분야에서 빨리 떠날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모르니 저희를 쫓아올까봐 남편의 손을 잡고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도망가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은 우리 뒤를 쫓는 귀신처럼 느껴졌지만 곧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날씨가 맑아져 친정엄마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여러 번 쉬었어요. 아이고, 이제 귀신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서도 엄마는 속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건 그렇고 축축한 기운을 내뿜는 그 영은 악질 중에 가장 심한 거야? 굿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우선 현관만 뿌리고 집 구석에 파주머니에 넣어두고 귀신이 따라오지 않게 조심해야 해. 그리고 얘랑 여기 장서방은 별일 없더라. 응, 엄마. 혹시 쫓아올까 봐야 했으니 가슴에 꼭 안기며 왔어. 우리는 별일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까? 친정 엄마는 너희 가족에게 달라붙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이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여우를 본 후 찝찝한 기분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집을 나가다 3년째 연락이 없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왔어요. 집에 있을 때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황급하게 남편과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자매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가족분들께 종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를 들어본 결과 시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신 이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로 보던 일이었고 다른 참여자들은 정성스럽게 3년간의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을 보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시인하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시면 고래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명을 내는 과정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혼식을 위해 작은 며느리를 보여주기로 했을 때 처음으로 그리움이 무척 많이 찾아 그렇게 연락을 주라고 할 때 모습을 보이기 싫다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처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도 샤머님의 언니, 신임 어머니님을 보고 있는 것을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남편 또한 기별 없었던 어머니를 장지에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도 보내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 충격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남편과 서로 눈물을 씻으면서 흐르며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희는 정신을 차려서 남편이 시어머님의 소식을 아버님께 전화로 전달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의 말씀은 정말 인상 깊은 막자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었어요. 서방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를 아내 편으로 받아들이자고? 내가 왜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하는 거야? 그렇군. 그녀가 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아니야, 나한테 거기 오라고 말하지 마. 시아버지는 대해도 주정뱅이 같이 술에 취해 있었고 남편에게 무례한 말을 하며 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감정과 소리가 전해졌어. 오셔 바자의 도움도 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렸어. 속으로 어디까지 가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지. 좋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참석하고 장소로 잘 떠나게 했어. 몸도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로 집에 도착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샵5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초를 하셨는데 혹시나 시어머님을 잘 보내드렸는지 의심해보고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아간의 앨리스의 위생 상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냐? 자리는 다 있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 얘들이 이어폰 창에 4시간 동안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서 아내가 같이 하라는 이야기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건 어느 나라의 절인가? 조강지처에 자꾸 시키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데 자신의 생일이라고 집에 와서 인사를 받고 싶다는 전화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이제 샵5 지나버렸어요. 뭘 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일 가서 연애를 끊고 게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친 몸으로 겨우 잠자리에 든 저는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멀찍이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전 소리를 치며 살려갔어요. 그녀의 시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게요. 제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서 달려갔지만 달려갈수록 더 멀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지 마라, 가하지 마라, 불지 마라, 울지 마라 하는 말만 하염없이 반복을 하시다가 새벽에 땀이 식은 채로 깼어요. 마치 시어머님이 가까운 곳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비며 시어머니가 꿈에서 제 마음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귓가에 맴도네요. 결국 남편에게 설득을 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왜 오지 않느냐며 남편에게 전화로 성을 냈지만 결국 저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정말로 소름 끼쳤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대바람에 섞인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는데 시아버지 집 뒤에서는 비바람에 큰 소음이 들려왔어요. 작은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내려왔고 그것이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의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니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 산은 얼마 전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떨어지는 선반 부딪힌 바람으로 인해 왼팔과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마도 시어머니가 떠나지 말라며 그토록 희망했던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살리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유는 우리 친정 어머님이 시댁이 망가져 버린 채로 오셨고 한참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을 보시고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어머니라는 분에게 붙어 계시다가 이 집까지 따라오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이런 영혼을 탈고 다니셨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 악령을 해결해주는 구슬을 크게 주셨는데 오늘 달래주신 곳으로 가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구슬을 받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님은 정신이 회복되어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둘째야,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님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상황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금은 그리워하지만 이후 한번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0년 이상이 지났고 아버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친정의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강에서 스쳐가는 우박을 버리고 이런 파고 깊은 곳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이 같은 깊은 사연을 전할 날이 오게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 만나뵐 것이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